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기초반 수업에 앞서서 한 20분만 생방송 잠깐만 하고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전에 이제 저희가 통지를 했는데 오시는 분들은 하고요. 새로 오실 분들은 이제 앞으로 더 많이 비대면으로 1대1로 하실 수 있는 생방송 최근에 며칠 안 보셨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래도 저희가 이렇게 하려고 했었고 저희가 하려는 시스템이 다 완비됐고 이제 가격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더 이제 시기가 더 앞당겨졌어요. 그래서 부천에서 이제 오프라인에서 모이는 거는 더 줄이고 생방송으로 개인이 회원들은 다 자기가 보실 수 있게 원하는 시간대에 보실 수 있도록 지역과 시간의 제한을 더 안 받고 더 많이 비대면으로 하실 수 있도록 컨텐츠를 더 많이 늘리는 방식으로 하고요. 저희 스터디에 오시는 분들은 사실 경매 학원 졸업생들 많아요. 학원을 가게 되면 공부는 일단 드립다 해요. 그래서 이제 할 때는 두려움이 없어요. 뭐 모르는 걸 배우니까. 근데 막상 졸업하고 나면 너무 공부만 드립다 한 나머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가 참 막막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제일 많이 오시는데 저희가 방송에서 지향하는 바도 그겁니다. 이렇게 이 경매라고 투자라고 하는 게 경매 권리 분석도 중요하지만 지금 부동산의 흐름이나 경기 이런 것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특히 경매는 일반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경매를 하러 오셨으면서 이런 어떤 시중 경기나 이런 거 흐름은 전혀 무관하게 공부만 하실 분들은 할 때는 두려움이 없는데 경매학과 교수님 하실 거 아니면 막상 써먹을 때 연장이 부족해요. 무기가 없어요. 아이템이 없어요. 이게 다 만나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주고 싶은 건 저희 지금 일주일에 3번 법원 가요. 아침에 특정하지 않고 가요. 제가 원하는 물건이 있는 지역으로 갑니다. 전날 밤에 다음날 진행하는 걸 다 보고 난 다음에 내일 어디로 가야 되겠다 결정하고 제가 가는 편인데 가서 현장에서 느낀 것들 그 다음에 제가 깨닫는 것들을 방송에서 전달해 드리려니까 생방송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굉장한 온도차를 느껴요. 제가 사실은 무료 사이트를 거의 6, 7년 동안 운영했었어요. 그때 전화 주시던 회원님들과 작년 가을부터 유료화 되고 난 다음에 회원님들이 다르고 법원에서 내가 가서 만나는 사람이 달라요. 이 상황을 보는 눈이 달라요. 무료 회원들의 특징은 그 시간에 전화 안 받으면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요. 너가 아니라도 된다. 저를 몰라요. 그리고 낮인데도 텔레비를 틀어놨어. 그러니까 취미 삼아 그냥 단순 궁금증. 내가 지금 그때는 궁금했지만 좀 있으면 안 궁금하고 지금 물어보려고 했는데 당신이 통화 안 되니까 너 아니라도 돼. 이런 간단한 질문들. 그런 질문들 누워서 전화하는 분 많고요. 텔레비 소리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이분이 상담할 마음이 아니고 그냥 단순 궁금증이구나. 나도 가르쳐 주면서 열의가 사라지는 손님들이 많았어요. 왜 텔레비를 그렇게 틀고 낮에 전화를 했으면 텔레비 좀 줄이시든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거를 요즘에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런 전화를. 그리고 지금 우리 회원들은 제가 만약에 통화 중에 전화가 왔다. 기다려요. 20분이고 30분이고 기다려요. 질문 답을 듣기 위해서. 우리 회원들 중에 전화 통화 안 해서 딴 데 물어봤다는 사람 없어요. 기다려요.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 사이트에서 저희한테 교육 받으시는 기초반에 하시는 분들은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분들 중에서는 이번 코로나로 자기가 어떤 직업이나 이런 어떤 생계의 위협을 받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법원에 가서 이제 오늘 낙찰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고 가보면 대부회사, NPL, 그 다음에 저번 주에 제가 고양 법원을 갔는데 10억짜리 공장이 38억에 낙찰됐어요. 3명이 들어왔는데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주식회사 애플 공장 낙찰받으러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만나는 사람하고 완전 다른 부류의 사람이 법원에 가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미 2, 3년 전부터 준비했고 이제 낙찰을 받으러 행동이 개시하는 사람들이라 그 온도차가 굉장히 큽니다. 저는 그걸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해 드리고 공부도 하지만 공부만 갖고는 안 된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이 정권은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일괄적이에요.
일괄적이에요. 그리고 이번 4월 15일 총선 이후로 아마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그건 저희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지금 이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어 엎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정권의 정책이 유지되고 있어요. 그 부작용도 고스란히 드러나겠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지금 전월세 신고제 도입된다. 그다음에 대출 규제해서 이미 이자 내고 월세 내던 패턴들이 안 되는 거 이제 기초반 수업들 하신 분들 아시죠? 거기에 세금까지 고스란히 노출된다면 아마 공무원들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공직에 계신 분. 내가 따로 월세를 얼마 받는지 다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수익도 수익이지만 그게 노출되는 게 싫을 분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결정을 해봐야 되겠지만 분명한 건 그겁니다. 저희 회원들 중에서도 이번 코로나로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과 오히려 더 잘 되시는 분과 생계의 위험을 느끼시는 분이 공존해요. 양극화죠. 양극화죠. 코로나도 누구에게나 다 이제 알려진 이슈인데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더 또 돈이 더 잘 벌어지는 업종도 있어요. 전혀 무관하신 분 있어요. 공무원들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직격탄을 맞으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지금 양극화가 이제 확연히 드러나는 거죠. 그 전에 있었던 게 코로나로 해서 확 드러나는 거죠. 바퀴벌레들이 빛이 들어가면 뭐 신천지나 뭐 이런 것들이 참 문제들이 있었어요. 나름 저는 뭐죠? 그게 지금 막 드러나는 거지 새로 생긴 건 아니에요. 이전에 있었던 우리들이 문제점이 이걸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확 드러나서 눈에 보이는 거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양극화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전월세 임대주택 전전할 거고 평생의 꿈이 내 집 마련인 사람이 그 꿈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10년에 한 번씩 이런 일이 오면. 또 어떤 사람은 자기도 집을 얻었고 가졌지만 자기 자식한테도 자기가 그 집을 사게 된 노하우와 자금으로 자식한테도 노하우를 전수해줘서 어떤 사람은 출발 때부터 집 마련 걱정 안 하고 다른 사람 평생 소원이 있고 걱정 안 하고 더 앞선 출발섬에서 출발할 수 있는 양극화가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회원님들이 어떻게든 경매로 재테크를 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2배, 3배, 뭐 내지는 안정적인 월세 수입을 노려보려고 이렇게 배우러 오시는데 안타깝게도 해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돈이 많고 이런데 규제를 안 받으신다거나 아니면 저희처럼 권리 분석을 잘한다거나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평범한 물건들은 이제 낙찰 받기도 치열해졌고 해법도 더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많이 하는 그 룰이 그거 있어요. 학원 가서 졸업한 다음에 비슷한 처지인 사람들이 모여서 공투하는 거. 그게 코스예요. 그게 코스예요. 근데 지금 저희 경공매 가이드에서 제시하는 패러다임은 완전 다른 거예요. 저희가 멘토링 회원들한테 1년에 55만 원을 받고 멘토링 해드리는 거를 다른 경매 학원보다 싸다고만 생각하고 디립다 공부만 하러 오시면 멘토링 받으시는 효과가 별로 없어요. 멘토링을 해드리는 이유는 제가 느끼는 거를 생생하게 이 물건에서 녹아서 풀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듣기만 하시고 물건을 안 뽑으시면 녹여드리고자 해도 녹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말로 하고 또 전화로 하고 카톡으로 하다 보면 사무장님 전화기가 USB SD카드가 256기가인데 안 돌아가요. 지금 회원들하고 주고받은 카톡을 지우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케어했던 건 다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전화기가 안 돌아가요. 그거를 전부 경공매 가이드 사이트에 옮겼어요. 그러면 사무장님 그 전화기 다 지우시겠죠. 256기가짜리 SD카드가 3일 만에 오버됐어요. 그거를 왜냐하면 그 기록들이 중요한데 지워버리면 히스토리가 사라지잖아요. 어떤 분은 멘토링 받고 3개월, 5개월 사이에 질문이 예리해지고 날카로워지는 분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겉도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본인이 해야 됩니다. 저희가 해드릴 수 없어요. 얼마나 더 열렬히 악착같이 원하는 사람이 그걸 얻을 수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비대면으로 홈페이지에서 메인 페이지에서 경매 물건을 검색하면 상세 페이지로 넘어가죠. 사건 번호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구로동에 있는 상가다. 그러면 그 물건에 멘토링 해오는 버튼이 열려요. 그러면은 그 버튼을 여시면 예상 배당포와 권리 분석이 그냥 상세 페이지에서는 없던 플러스된 그 권리 분석이 또 붙어요.
더 심화된 거죠. 이 물건에 대해서 민사집행법을 기반으로 라직을 짜서 완전 권리분석 해놨어요. 누구는 배당이 안 나옵니다. 왜냐? 소액 임차인이거든요. 누구는 배당이 나옵니다. 뭐 이렇게까지 다 설명이 멘션이 달아 있어요. 그럴 정도면 아마 그것만 꾸준히 읽다 보면 거의 경매학원 몇 달 다니신 실력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임장을 간다든지 이 물건에 대한 궁금증, 대출에 대한 질문도 괜찮아요. 그렇게 질문 달아두시면 제가 답을 드려요. 은행에 물어보고 제가 아는 대로 답을 드리듯. 근데 생방송에 들으셔서 내일 입찰 들어갈 건데 대출 나갈 거면 저는 안 드리는 게 아니고 못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런 질문을 막상 내일 낙찰 받았는데 그대로 안 되면 그 사람 맘만 믿고 상담을 해줬다가 당장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인데 몰라서 안 해드리는 게 아니고 절차가 안 맞는 거예요. 답을 듣고 싶으시면 그 절차를 받으시면 원 없이 답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활용하시기를 바래요. 아마도 지금도 모르긴 몰라도 이제 앞으로 더 새로운 방식의 부동산 투자의 패러다임이 열릴 거예요. 저희도 이번에 멘토링 끝나고 나면 이제 저희가 이제 하려고 하는 투자가 경매 공매 가이드 홈페이지에 붙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뭐 펀드 하면 펀드 수익률이 붙듯이 공시할 거예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 투자에 대해서 소액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 제가 제일 많이 듣는 거예요. 제일 많이 오시는 분이 3천에서 5천대예요. 근데 참 그 금액대에 지금 할 만한 물건 없어요. 오히려 작년 가을에 와서 고민하시고 안 하신 분들은 더 이익이에요. 그분들이 그 금액대로 할 만한 물건들, 대출 받고 평범한 물건들 거의 다 지금 하락했어요. 조금씩. 지금 이제 명도하고 살살 집 내놓을 때거든요. 작년 가을에 받으신 분들. 또 코로나 터졌어요. 그러면 안 받은 게 이익이에요. 오히려. 이번 가을에 할 수 있는 돈이 있잖아요. 사버리면 돈이 잠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새로운 투자 방식이 이런 규제와 대출이 이제 하루아침에 정권이 바뀐다고 없던 식으로 갈 수는 없어요. 이제는 제가 봤을 때. 대세가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맞춰서 해법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생겨날 것이고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생겨날 것이고 저희가 이제 멘토링이 6월 10일부터 적용되고 나면 그것도 저희가 이제 또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이거는 방송에서 드릴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그냥 다른 경매학원보다 싸다. 뭐 경매 가이드 1년 결제하면 뭐 2달로 공짜로 가르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저희를 잘 활용 못 하시는 거예요. 멘토링을 적극 활용하시기를 바라고 가능하면 저희가 이제 회원들만 따로 보실 수 있는 방송으로 비대면으로 한 다음에 1대1로 할 겁니다. 물건을 많이 뽑으시고요. 어설프더라도 뽑으셔서 물건을 찾으셔서 자기가 봤을 때 심하게 사소한 것이라도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학원 다니시려고 하셨으면 잘못 오신 거예요. 여기는. 그냥 다른 데보다 싼 학원이 아니에요. 비대면으로 1대1 멘토링 셀프 경매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저희 메인 화면에 보면은 인테리어 회사 있지요. 인테리어 회사 왜 있는지 아세요? 지금 얼마 전에도 제가 전화 받았어요. 업자가 돈을 받고 공사를 안 해준다. 인테리어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그거예요. 만약에 샤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견적 다 뺐어요? 내일 샤시 사러 가야 되니까 샤시값 800만 원 주세요. 그리고는 안 온다. 저희가 공사를 직접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그런 일이 빈번해요. 그거는 누구도 그 사람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 한 사람, 이 사람한테 최대한 싸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이 사람은 공사를 맞춰주고 문제가 있을 때 AS는 해주잖아요. 인테리어를 많이 안 해보셨죠? 놀라시는데 얼마 전에 저 전화 받았어요. 4천만 원을 줬는데 안 온다. 아마 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지방인데 낡은 시골집을 사서 인테리어를 멋지게 하시려고 했는데 사라졌다. 공사하다가. 그렇게 돼버리면 다음에 사람 구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누군가가 공사를 하다가 빠진 현장은 잘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 중간에 조율도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일이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멘토링을 하시면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코치를 해드리는데 그까지 안 가셨기 때문에 이용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멘토링을 잘 활용하시고 지금 이 전월세 신고제, 대출 규제 이런 복잡한 해법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새로운 투자의 패러다임 저희는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고민합니다.
근데 저희는 여기서만 계속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다음에 어떻게 될지를 그래도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짐작이 빨라요. 근데 제가 아직 고민도 제대로 안 해보신 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가슴에 와닿는 고민은 아니실 분도 있지만 2, 3년 지나면 알게 되실 거예요. 저희가 무료 사이트에서 유료화 되고 유료화 된 6개월 만에 어플 나오고 저희가 원하는 대로 다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가야 될 거는 이제 비대면이에요. 은행도 지금 보세요. 거의 비대면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경금의 가이드도 1년에 25만 원의 서비스 할 수가 없어요. 비대면이기 때문에 가능한 서비스니까 잘 활용하시고 더군다나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훨씬 유스풀한 제도라는 거를 이해를 하시고 멘토링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6월 10일부터 멘토링이 화면에 장착되면 기존 멘토링 회원은 자기가 원치 않아도 클릭하면 열려요. 그래서 질문하시면 된 거예요. 이거를 이제 홍보를 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할 거냐면 지금 저희가 이제 저희한테 멘토링을 충분히 받으셔서 본인이 1년에 뭐 사실은 컨설팅 하시는 분도 아니고 1년에 3, 4개, 4, 5개 받기 어렵거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열심히 하면 2개예요. 동시에 2개, 내지는 하나 끝나고 2개. 그렇게 4, 5개씩 하시는 분 잘 없어요. 돈에도 제한이 있고 직업에도 제한이 있잖아요. 뭐 맨날 법원 가실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멘토링을 충분히 받아서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는 실력이 된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경매학원 강사 아니면 블로그 운영하거나 컨설팅이에요. 그죠? 자기가 배운 거를.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저희한테서 배운 그 중급 정도 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멘토링 회원이 늘어나면 단순 질문을 답을 달 수 있는 사람을 뽑을 거예요. 저희는 사무실에서 직업 뽑아서 가르쳐 갖고는 어느 세월에 그 사람 양성하기가 어려워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게 경매를 가르쳐서 멘토링에 답을 달 수 있는 길까지 가려면 그거는 저희가 굉장히 지향하는 바도 아니고 어려워서 저희 회원들 중에서 뽑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방송 끝나고 나면 저희 지원하시는 분은요. 지금 멘토링 받으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있어요. 다. 저 해보고 싶어요. 하고 전화를 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하시면 된다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는데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홍보죠. 네이버 같은 데서 김 대표가 글을 썼다. 그럼 제 글에 따라오셔서 글을 다시고 누군가가 경매 책을 좀 사야 되는데 무슨 책을 사야 될까? 그러면 이 김 대표님 책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홍보글 있죠. 이런 것도 하시고 또 저희 경금의 가이드 홍보해 주시면 이제 영업사원으로서 그러니까 뭐 이제 본인의 지금 가지고 있는 저희의 비전을 가지고 홍보하시면 되거든요. 그거는 방송 끝나고 멘토링 회원들에 한해서 왜냐하면 멘토링 회원이 아니신 분들은 저희 비전을 모르세요. 비전을 모르시는 분이 어떻게 홍보를 하겠어요. 비전을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멘토링 회원들 중에 내가 해볼게요. 그러시는 분들은 저희가 나중에 만약에 사람을 하나 뽑아야 되면 공개적으로 모아서 시험 봐서 적합한 분부터 쓸 거예요. 왜냐하면 해야 되는 일이 경매 관련 분야인데 열정만 넘치지 실력이 없으시는 분들은 해드려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이 경매 책 쓰면서 되게 힘들었는데 그거 쓰고 나서 제가 이게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방송하면서도 많이 늘었거든요. 계속 말하고 쓰지 않으면 이 실력은 유지되지 않아요. 그거는 어떤 사람도 아무리 경매를 잘했더라도 그건 안 했으면 자기가 속에 있는 걸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 게 말하고 글인데 그거는 평상시에 연습해야 돼요. 그러면 안 하다가도 기회가 오면 착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운전 배워놓으면 자전거 배워놓으면 대대가 똑같은 이치예요. 제가 해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뭐 유튜브 촬영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고 하니까 먼저 하시겠다는 분들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 전화 주시고요. 그만큼 더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바이럴 마케팅 하셔야 돼요. 지금 창업 안 하고 내가 가진 재능으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저희가 채용을 한다면 이 중에서 채용할 거예요. 지금 사이즈가 커져서 가을쯤에 회사가 커지면 그때 그 중에서 활동하신 분들 위중에 왜냐면 이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건 다 이력이 남아요. 어디에서 무슨 글을 쓰셨는지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실력이 다 나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모아지면 따로 제가 교육을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저희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기엔 좀 약간 이른감은 있지만 모든 경매 사이트는 지역마다 가맹점이 있어요. 아시죠? 뭐 지지옥션도 가맹점 엄청 많아요. 전라도에도 몇 개, 뭐 이랬어요. 가맹점을 걸면 가맹점에게 그 지역에서 온 전화를 주고 거기서 뭐 컨설팅이든 뭐든 일어나게 하는 구조예요. 뭐 대기업의 가맹점 구조와 똑같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회사가 이제 사이즈가 작아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많아지면 가맹점도 그 안에서 나와야 돼요. 신청 하신 분들 중에서 나와야 돼요. 저희가 해야 될 일은 딴 거 없어요. 오프라인에서 홍보하고 사이트 홍보하고 그 다음에 멘토링을 답이 들어오면 낮은 수준의 멘토링 본인이 하고 그렇게 하시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신청자는 멘토링 회원 중에 모집합니다. 실력이 늘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완전 다른 분야에서 내가 다른 사람 질문에 답을 달 기회가 없어요. 내 질문도 하기 바쁜데. 그렇죠? 근데 자꾸 듣다 보면 그게 교육이에요. 그 사람 생각이 내 생각이고 내가 하루에 물건 3개 보면 그 사람 때문에 5개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저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부러 시간과 돈을 들여 앉아가지고 계속 물건 보면 내가 좋아하는 물건만 뽑게 돼요. 뷔페에 가서도 자기 취향에 있는 물건만 밥만 먹게 되잖아요. 음식을. 근데 그런 질문을 받아버리면 훨씬 시야가 넓어져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릴게요. 그 선착순 모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희 회사 커져가지고 가맹점 모집할 때도 그분들 중에서 저희가 사업 설명회도 할 거고 점점 이렇게 뭐랄까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보신 분들 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멘토링 회원들에 한해서 멘토링 하시는 전화번호로 저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예 해주시면 저희가 따로 모아서 강의를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기초반 뭐 질문 하신 말씀 있으세요? 저는 다음 끊지 말고 바로 정리 얘기를 하고 끊는 거죠. 그런데 물론 요새 질문하실 거는 별로 이렇게 질문 많이 안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시간이 없으세요? 시간도 없고 지금은 말씀하신 가을 정도 이렇게 파악 중이세요? 예. 그냥 추세 추세. 정도. 예. 좋습니다. 예. 네, 거긴 거예요. 낙찰가 보시고. 네, 낙찰가나 뭐 인원이나 이런 거 지금 보고 있는데 낙찰가는 아직까지 안 떨어지고 인원도 계속 한 10년씩 이렇게 내려가고. 그게 이제 법원별로 과거 데이터를 있잖아. 날짜를 뒤로 가가지고 보시면 그게 눈으로 확 들어와요. 네. 근데 사실은 몰리는 물건에만 몰라요. 예, 서울 쪽에 몰리는 물건은 전혀 안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지방 같은 데는 초토화됐어요. 보시는 지역이 안 떨어지는 지역만 보실 수도 있고. 인천은 또 서울에서 돈을 잃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 금액대가 떨어졌잖아요. 인천도 지역이. 네, 인천은 지역간 편차가 굉장히 커요. 지금 인천 서구 같은 경우 굉장히 핫해요. 네. 근데 뭐 주안동이나 뭐 이런 도화동 뭐 이런 데는 또 아니거든요. 중구나 예. 동구 이쪽은 좀 떨어져요. 예,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흐름 잘 보고 계신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정도 흐름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많이 보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겁니다. 예. 자. 올 3월까지는 거의 매달 법원 가서 입찰을 했거든요. 진짜? 직장 안 가시고? 아니, 회사가 남포공단이니까 인천법원이 근처에 가깝죠. 반차 쓰고 가면은 거의 1시 전후로 끝나요. 그럼 이제 회사까지 차 타고 가면 10분 가거든요. 그러니까 반차 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 했어요. 작년, 그러니까 제가 2개나 촬영하는데 또 작년 8월쯤가 해가지고 매달 갔었어요. 한 번씩. 이야, 행동파였구나. 지금 쉬고 계신 건 굉장히 잘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영상에 지나고 이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람이 그 낙찰가. 그때 왜 그런지 아세요? 모르세요? 10월 14일 날 서울 규제 나고 나서 사람들이 다 인천으로 갔잖아요. 대출 규제 나오고 나서 대출 아닌 지역이 인천하고 지방에 있는 아파트로 11월 달부터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이슈가 있어 인천에 무슨 호재가 있었어가 아니고 대출 규제를 피해서 단타하는 사람은요 300만 남아도 해요. 지금 우리 회원님은 직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직업이 경매인 사람은 한 달에 하나를 남겨야 돼요. 지금 법원에 가면요. 난 누가 직업인 사람들 다 알아. 잠바 입고 이게 등산 가방 메고 온 그 한 4, 50대 남자들은요. 직업이 경매인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은 안 쉬어요. 계속 100만 원 남아도 해요. 그런 분들이 인천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직장이 없는 사람들 많아요. 사람도 많아졌고 네. 연령대도 많이 네. 많아졌어요. 그게 우리가 이제 우리는 업자라 하거든요. 경매업자.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도 부동산 업자 있잖아요. 그들 중에 또 부동산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부동산 차려놓고 오후에 문 열고 오전에 경매하러 가서 낙찰되면 자기 거를 손님들한테 우선적으로 소개하면 넘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는 그 부동산에 임장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그 부동산 자기가 경매 들어갈 건데 임장하러 왔잖아요. 초보가. 그럼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거 집 넘어가. 그림 불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그게 자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서 저희가 부동산 들어갈 때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완전 저희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이 당했거든요. 시골에서 경매 임장하러 갔을 때 자기가 경매 들어가기 전에 그 집을 어떻게든 금매로 팔아보려 했는데 안 됐어요. 동네에 부동산 자기밖에 없어. 그러면 이제 경매가 들어가서 임장 갔잖아요. 그러면 그 집 새 안 나가. 1년치 안 나가. 그렇게 얘기하고 보면은 다 이유가 있고 보면은 자기가 그 물건에 그만큼 개인 감정이 있는 사람한테는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게 진짜 경매가 이게 결국 심리 싸움이거든요. 분위기 잘 파악하셨고 그때 10월 달에 10월 14일 대출 규제 나오고 그 사람들이 이제 지방으로 막 가고 그래가지고 많이 또 간 데가 이제 수원 쪽에 아파트 사러 많이 갔어요. 대출 규제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품이 이제 발생했죠. 그래서 12월 16일 날 이제 대출 규제가 뭐였냐면 그 서울에 9억 이상 넘는 거는 또 대출을 작게 해줘라. 뭐 현금으로 사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2월 20일 날 수원 영통구하고 건성군가가 투기 지역에 포함돼서 버렸어요. 거기 대출 안 나오는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3월 달 한 달 경매를 안 했어요. 지금 이제 3월 달에 안 했던 물건까지 하니까 법원이 바글바글 했어요. 그래서 5월 달이 됐어요. 이제 좀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상반기 안에 코로나가 안 끝난다고 이제 우리가 다 인식하기 시작한 상황에서 이제 하반기에 이제 우리가 경매에 대해서 그 분위기를 잡아야 될 때가 지금이에요. 그래서 저 안타깝게도 저 질문 많이 하시는데 답 안 드리는 이유는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 그룹 안에 안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툭툭 던지는 질문에 툭툭 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이. 이전에는 대출이 한번 세팅된다. 정책이 한번 나오면 최소 1, 2년 갔어요. 그래서 외워놓으면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조견표를 사진 찍어서 보내갔어요. 근데 이거 2달만 지나면 또 바뀌어요. 그래서 옛날에 했던 우리 같은 사람 굉장히 어려워요. 원래 모르던 사람은 배우면 되지만 우리는 이거 내려놓고 또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실 변호사 사무실에 모여 앉아가지고 전문가 그룹이라고 모였지만 소액 임대차로 외우는 사람이 없어요. 못 외워요. 1,900만 원밖에 그 이후에 몇 번 올랐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서울만 또 3,400에 400 또 올렸단 말이에요. 서울만. 다른 지역 다 금액 놔두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는 다 네이버로 검색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냥 임대차를 빼세요. 해야지. 옛날처럼 금액을 얘기하지 못해요. 이게 너무 자주 바뀌니까. 그래서 지금은 멘토링 받아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남의 뒷다리 긁는 일이 벌어져요. 자기가 명도 다 하고 이제 수익을 실현할 때 그냥 산바람이 쐬 보면서 할 수 있어요. 디립다 공부만 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전후 좌우 다 보면서 정책과 규제와 세금 이런 것들도 보면서 가야 되는데 점점 소액 투자자들의 입지는 좁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잠깐 끊고. 그대로 놔두고 바로 시작할게요. 배가 나올 텐데, 사무장님 앉아야 될 텐데. 임대소득 그 질문할게요. 그게 임대? 네, 소득
이것도 또 올해부터 예. 5월 10일까지인가 신고해야 되잖아요. 근데 신고하는 건 하는 건데 그 사업자 등록도 같이 이렇게 내야 되나요? 근데 네. 지금 그걸 주고잖아요. 네. 상가가 아니고. 그 부분을 지금 이번에 도입돼가지고, 그래도 다들 말이 나왔는데, 하필이라도 나오면 해야 되지 않아야 된다고 막 하는데, 저 명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큰 이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가상세가 0.2%밖에 그러니까 안 하는데, 내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자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불러서하고 이렇게 이름표를. 근데 원래 이전에도 이름표가 나왔어요. 그건 원래 세던 거예요. 어떻게 안 해? 원래 월급 받은 사람이 뭐 매매에서 영세가 나오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내년 또 5월에 당신이 이중소득자다라고 와요. 원래 어떤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다 사업자를 등록해라. 예. 신고해라. 뭐든지 다 신고해라는 그 주의로 가고 있어서 그로부터 그 정부에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제가 사실은 아직 명확하게 안 나왔어요. 근데 원래 있던 제도예요. 어떻게 되나? 근데 이제 하게 되면 그 임대업 등록을 하고 하는 게 나은데 또 임대업 등록을 하게 되면 주택 수가 또 부족하게 되니까 또 그걸 채워야 되고 그걸 또 하면 의무 임대 기간을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그 부분을 자꾸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8년 동안 지금 부동산이 잠긴 게 빌라, 아파트 이렇게 해서 잠긴 게 거의 100만 가구가 넘어요. 그게 100만 가구가 넘는 물건들이 언제 지금 그 사이에 집값이 벌써 몇 년 전에서 한 3년, 2년 지났는데도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8년 되면 더 오를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 이익 실현을 해야 되는데 이익 실현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7년, 8년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물건이 쫙 풀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서울시내에서 지금 그렇게 임대업자에게 잠긴 주택이 우리는 50만 가구 이상 봐요. 50만 가구 이상이 20만 가구만 동시에 풀렸다고 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서울시내 1년에 공급하는 양이 새로 이제 아파트 분양하고 빌라 새로 신축하고 다가구 신축하고 단독주택 신축하고 이렇게 세대수가 늘어나는 거는 그렇게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게 작년에 2,700세대 정도밖에 추가가 안 됐어요. 왜냐면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땅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이제 위로 이제 수직 증축으로 해가지고 이제 늘어나는 양인데 그게 2,700세대, 3,000세대가 안 돼요. 왜냐면 분양은 뭐 10,000세대, 15,000세대 이렇게 막 분양한다 하지만 근데 그 중에는 기존에 그 지역에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어차피 자기가 갈아타서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신규 분양으로 들어가는 양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게 20만 가구, 아니 10만 가구만 풀렸다고 생각해보세요. 50만 가구 중에 3만 가구만 풀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격이 만약 그 당시에 내가 지금 1억을 주고 산 아파트가 지금 그 당시 이제 앞으로 8년 후면 최소한 3, 4억은 가 있을 텐데 내가 거기서 수익을 반토막을 낸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나는 1억 주고 샀으니까 2억 5천에 매매를 쳐도 나한테는 1억 5천이 남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나는 임대 수익으로 또 수익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인들이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가지고 내가 은행 대출 받고 집을 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4억, 5억에 샀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자기 자산의 감소가 일어나 버리죠. 그러면 멘붕에 빠지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그렇다 해서 내가 지금 이게 5억짜리니까 내가 오늘 시세 차익을 5억으로 만 가구, 진짜 만 가구를 서울시내에 풀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가격은 자동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공급이 없다가 갑자기 그 공급이 50만 가구가 서울 시내에 잠겼다고 치고 거기서 10,000 가구가 풀렸어요. 그러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수용을 해줄 수 있겠죠. 어느 정도 건데. 근데 거기다가 추가로 2만 가구, 3만 가구가 더 풀렸어요. 서울 수도권 지금 우리 이제 전국에 우리가 1년에 공급한 주택수가 15만 가구에서 20만 가구가 안 돼요. 근데 지금 그 잠긴 부동산 때문에 수도권 외곽, 그러니까 서울 외곽으로 자꾸 물건들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왜? 이 물건은 살 수가 없으니까. 이거 내면은, 과태료 1,000만 원씩 내야 되고, 지금 3천만 원까지 올라가 있죠. 그걸 내야 되니까 못 판단 말이에요. 특별하게 이제, 이걸 해결하는 방법들이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법을 만들면, 규제가 있으면 그거를 피해가는 법도 있어요. 근데 그건 내가 방송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이야기 했다면, 정부에서는 굉장히 너희 나라가 쉽게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또 맷집이 약하니까. 한 대 맞으면 되게 아프니까. 내가 그렇게 말을 못하지만, 피할 수 있는 법은 있긴 있어요. 법은 있는데, 그거를, 사용하는 사람은 지금 내가 이렇게 물건 쭉 보고 있으면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물건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임대업자 재작년, 2년 전부터 등록했던 사람들이 이 물건을 이제 8년 후에 풀어냈을 때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때 장도 예전에 방송 보면 내가 그때 장도 우리가 준비하자. 그 장이 온다, 분명히 온다. 그러면 그 장을 준비하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을 그 사람들이 풀기 전에 먼저 풀어버리자. 왜? 그런 물건도 푸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경매는 모든 규제를 피해가는 키워드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우리가 이제 풀어서 나가자는 게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 영상에 보면 다 있어요. 그 내용들이. 근데 대신 자세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말을 안 했지만, 멘토링 회원님들한테는 제가 여기 안 오신 분들, 작년에는 내가 그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작년, 재작년에. 그런데, 지금 서울에 만약에 3만 가구, 5만 가구 풀리면 집값이 최소한 20-30%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시점에 산 사람들. 지금 산 사람들은 그 사람들 시세 차익이 올랐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왜? 자기가 마진을 좀 적게, 내가 덜 올랐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 시점에 산 사람들, 1년 전, 6개월 전, 이렇게 산 사람들, 만약에 5억에 샀단 말이에요. 5억에 샀는데 자기 근처의 아파트 가격이 갑자기 뚝 떨어져요. 3억으로.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밥맛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은행 이자는 나는 내 수입에서 가용수익에서 계속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는 주거비 지출이 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그다음에 내가 투자를 잘못했다는 그런 자책감, 그리고 내가 좀 더 기다릴 거야. 그런 것들도 있죠. 그래서 저희가 우리는 그래서 부동산은 항상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투자 패턴을 개발하는 거예요. 예전에 아무도 다가구 안 할 때, 다가구는 다가구 사면 그 당시에는 빌라 아파트만 사도 넘쳐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가구는 안 해. 다가구는 그러면 낙찰 가격이 30%, 20%까지 막 빠져요. 선순위 있으면 안 해. 귀찮으니까. 근데 그런 물건을 낙찰 받아서, 내가 4,640배, 4층짜리 반대하에 지상 3층 묘목동에 다가구를 샀어요. 8가구짜리. 그걸 4,640만 원 주고 샀는데, 그때 세만 주고도 2억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남은 건 아니지. 돈이 이제 현금이 생긴 거죠. 4천만 원 주고 사가지고 임차인들 바꾸고 그 전세 보증금 올리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렇게 선순위 임차인들 다 물어줘도 2억 1천만 원이 안 됐어요. 그리고 4년 후에 팔았어요. 그걸 얼마였냐면 4억 4천에 팔았어요. 제가 그거 팔지 말라고 내가 사정했어. 팔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팔았어요. 계약해서. 그래서 내가 그러면
좋아. 판 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판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진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면 그 돈 나머지 3억은 쓰시고 1억 2천 가지고 단독주택을 사시자. 그랬더니 8천만 원의 전세를 가셨어요. 그리고 2년 후에 전세가 1억 8천으로 올랐어요. 제가 2달 반을 매일 갔어요. 제발 내 말 들어달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시각이 지금 내가 5년 후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와닿지 않지만 실제 벌어져요. 다가구 주택을 아무도 낙찰 안 받을 때 4천만 원, 5천만 원, 6천만 원 지금 우리가 낙찰을 받을 때 8억씩 주고 사는 물건들 5가구 이하는 손도 안 돼. 6가구 이상 되는 물건, 그러니까 5가구부터 8가구, 10가구 되는 물건들을 낙찰을 받는데 실제로 들어간 돈은 4천, 5천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런 물건들이 지금 12억에서 17억 가요. 제가 청량리에 가지고 있는 물건이 있었는데 그 물건을 내가 얼마에 샀냐면 불과 800만 원에 샀어요. 실제 들어간 돈이. 전세만 바꿔도 내가 800만 원이 잔졌어요. 그리고 월세가 나와요. 그거를 또 3층 전체를 다가구 주택 집중해 살려고 한 층을 다 쓰잖아요. 그거를 쪼갰어요. 온룸으로. 그게 언제냐면 14년 전에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 가구 수가 18가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방 3개짜리, 2개짜리 해가지고 온룸 해가지고 18가구를 했는데 안 오르는 거예요, 가격이. 참 안 와. 그래서 그거를 경매에 날렸어요. 얼마에 낙찰을 됐냐면 6억 9천에 낙찰했어요. 6억 9천에 낙찰을 했는데 내가 지금 그거 다시 낙찰을 받으려면 최소한 18억 이상 줘야 내가 낙찰을 받을 수 있어. 그렇지만 나는 시세 차익을 먹었잖아요. 근데 지금 의무 임대 기간 때문에 그 작업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임대료로 해가지고 수익을 내야 되는데 지금 임대료로 수익을 내려면 미미하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할 때 투자 기법을 계속 개발해야 돼요. 지금 여기에 맞는 투자 기법을 지금은 만약에 내가 개인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의무 임대 사업자 등록증도 내고 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신축이면 취득세 면제가 되지만 고급들은 취득세 면제 안 내고 재산세만 면제되잖아요. 그리고 재산세 해봐야 빌라 재산세 해봐야 얼마죠? 뭐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근데 거기에 과태료가 만약에 그 중에 하나를 팔아먹었다. 그럼 과태료가 3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손을 못 대는 거죠. 과태료 안 내고 팔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다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난 다음에 다행히 위안을 삼는 거죠. 집값이 오르고 있으니까 내가 8년 후에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김경선님 오랜만에 왔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을 막 사면 안 된다고요, 사실. 근데 제일 쉬운 게 우리가 투자할 때 제일 쉬운 게 부동산 아파트 주거용이기 때문에 주거용이 같다. 작년에 산 가격이 지금 20% 정도 빠졌죠. 낙찰가가 빠져버렸잖아요. 네. 인천 지금 낙찰가 빠졌어요. 빌라는. 아파트는 덜 빠졌는데 빌라는 좀 많이 빠졌어요. 근데 빌라도 빠지는 지역이 있고 안 빠지는 지역이 있어요. 무조건 다 빠지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 지역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참고해가서 투자를 해야 되고 또 투자 기법을 만들어요. 요즘 내가 새로운 기법을 또 만들었어요. 예전부터 써먹었던 방법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게 전파를 안 한 거죠. 왜냐면 나만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우리 이제 주식회사 대성 명의로 또 지금 입찰을 하나 들어가요. 그거는 한 2억에 낙찰을 받으면 제 생각에 안 팔고 일단 먼저 수익을 실현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 5, 6천만 원
뭐 잘하면 2억 정도 수익이 나겠지만 그거는 너무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고 적게는 한 5천 정도는 수익이 먼저 나는 거라서 자금을 계속 늘리면서 갈 수 있고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으로 지금 이런 방법을 지금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법인으로 나중에 이제 이게 좀 더 부동산 투자 법인이 더 커지면 리스로 이제 가야죠. 이제 주택도 리스할 수 있도록 아파트를 리스해 주는 거죠, 뭐. 우리 자동차 벤츠 탈할 때 리스해서 타듯이 주택도 리스를 해주는데 이 주택이 전국에 곳곳에 있어야지 체인점관처럼 만약에 내가 이사를 지방으로 가는데 그쪽에 내가 또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물건만 갈아타는 거죠. 그리고 집 관리는 다 우리가 하는 거고 세금도 우리가 내주고 다 이게 리스회사로 이제 우리가 점점 이게 그 부분을 또 염두에 두니까 이 부동산이라는 건 우리가 적게 싸게 사는 방법은 아니잖아요. 경매는 어찌됐든 뭐 경쟁률이 있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만 그 외의 물건들은 어느 정도 가격에 우리가 살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대신 우리가 초기 투자금을 우리가 대출을 요즘 대표님이 은행에 막 섭외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려는 목표가 부동산 니치 회사예요. 그러면 한 번 우리 세입자가 된 사람은 영원히 세입자가 되게 여기서 돌아가시라고 그냥. 그런 식으로 장기 보유를 하면 우리가 지금 2억 주고 산 아파트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그거 한 2, 30억 가지 않을까? 안 가도 상관없지. 5억 가도 그래도 시세 차익은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현금을 돈을 돌릴 수 있는 캐시플로우를 실현할 수 있죠. 물건을 안 팔고도 캐시플로우를 실현하는 그런, 왜냐하면 자본이 계속 들어오고, 이 자체가 우리가 지금, 주식회사 대상이 이제 단락 하나 물건이 있죠. 지금 단락 하나 있고 하나는 자산에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업 가지고 지금 한 5억 9천까지 올려놨어요. 근데 지금 이 물건, 이번에 낙찰 받은 물건이 거기서 한 2억 정도 더 수익이 돌아 나오면 우리는 자산이 또 7억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캐시를 버닝하는 거예요. 캐시플로우를 계속해서 요거를 우리의 자산을 돌릴 수 있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식이 현금화 되게끔. 부동산이 현금화 되면 세금의 양도소득의 뒤통수가 너무 뜨거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나름대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패턴을 항상 연구를 하고 그러면 부동산을 우리가 얼마나 더 싸게 하고 요거를 가치를 증대화시킬 건지를 설정해 놓고 그다음에 앞으로 오를 수 있는 지역이 어딘지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입찰 결과를 계속 돌아오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지역은요 사람이 몰려요. 지금도 지역이 이렇게 우리 보면 예전에는 우리 입찰 경매 보면 입찰 일자가 있어요. 종합 검색에서 여기 보면 직접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달력표를 딱 누르면 날짜를 뒤로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럼 그동안 과거에 일어난 모든 경매 사건을 결과를 다 볼 수 있어요. 불과 2주 전까지는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가보니까 사람 많고 낙찰가도 안 떨어졌더라. 1주 전에는요, 서울 시내도 아파트에 1차로 들어온 양이 별로 줄었어요. 그래서 1차 입찰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빨간 글씨로 유찰 굉장히 되게 많아요. 못 느끼는 거예요, 그거를. 실질적으로 못 느끼고 있지만,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루 이틀 살고 말고, 내가 살라고 해도, 물론 내가 기대 수익명이 한 75세까지만 나서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뭐 80대까지는 치매로 살든 어떻든 모르겠고, 75세까지가 내 지금처럼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내가 쓸 수 있는 거 여행하고 그런 비용들, 그 다음에 내가 사람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비용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건지를 지금도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대성경매하고
경공매가 이렇게 합쳐져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우리가 지금 또 만들어요. 이번에 지금, 경공매가 점점 이렇게 사이즈가, 경공매가 점점 사이즈가 커져요.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이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진짜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이제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거는 이제는 머리가 아파요. 진짜 머리가 머리가 따끔거려요. 기존에 하던 거는 거기다가 더하기 1만 하면 되니까, 업그레이드만 잠깐 시키니까 큰 논리가 안 되는데, 새로운 기술을 배운다는 게, 요즘 코딩은 이제, 예전에는 자바를 썼잖아요. 자바스크립트로 하다가, 지금 요즘 HTML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또 HTML을 하려고 하면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근데 모든 웹사이트가 HTML로 다 넘어가니까 그거를 또 외우려면 또 힘들고 언어를 또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지진 나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이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우리랑 같이 갈 수 있는 우리는 직원 개념은 필요 없어요. 동업자 개념. 같이 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배고 먹으면 너도 배고 먹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동업자가 필요한 거지, 직원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멘토링도 막 하라고 그러고 막 하는 이유가,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우리가 9시 방송에 여러분, 제가 혼자 나와서 쭉 물건 풀어주는 거 보면은 못 알아먹겠죠. 왜냐면 그게 법이 굉장히 많은 법이 한꺼번에 움직여서 그래요. 그거를, 이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게, 들을 때는 알겠어. 근데 머릿속에는 안 남아요. 왜냐면 이게 건축법이 들어갔는지, 민사소송법이 들어갔는지, 형사소송법이 여러 가지. 우리가 이거 보고 있으면, 임대인이 형사고소를 당해야 되는 부분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걸 임차인들이 모르니까 그 사람한테 형사고소를 안 해. 어떨 때는 가슴 뜨끔한 물건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데도 그냥 쭉 이야기를 하고 하는 거예요. 이 법은 이렇게 돼서 이 법은 적용합니다를 말을 안 해줘서 그렇지, 그 법을 한꺼번에 쭉 풀어서 읽어드리는 거예요. 근데 계속 듣다 보면 알게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초반에서 기초법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접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지금 우리가 이원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이야기를 계속 들으셔야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글을 쓸 수가 있어요. 경매 부분에 고수가 돼가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즘은 또 포맷을 좀 바꿨죠. 대표님이랑 하는 거. 왜냐면, 너무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어떻게든 난이도를 낮춰볼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대표님은 귀에 쏙쏙 들어오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나는 저게 뭔 소리야. 이렇게. 그러니까 숲을 전체를 봐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대표님은 나무하고 숲의 잡목들도 어디 있고, 이런 패턴으로 대표님 하시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둘이가 이제 한번 시너지 효과를 한번 내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6월 달에 우리 입찰인데, 물건 낙찰 받고, 또 이제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니까, 받아가지고, 또 우리 주주들한테, 이번 패턴은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또 새로운 방법을 알려드려야 돼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1시간이 딱 채워져 버렸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게 빨리 이게 못 모이는 이유가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주변에,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대표님 남편분도 되게 중요한 여러 사람을 상대하기